96번부터 요건 왜 골랐냐면 뭐 요 문제도 문제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뭐랄까 잔머리 살짝 굴려보자는 이야기인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주어져 있는 건 이거예요. 0으로 갈 때 x분의 fx인데 얘는 지금 2로 가는 중이거든. 그죠? 물론 이제 얘를 보고 여기 안에가 x-2 약간 의심스럽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하자고 하는 거냐면 치환하자는 이야기예요. 그죠? 누구를? x-2를 x-2를 t라는 걸로 치환을 해보면 x 자체는 이제 t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주어져 있는 이 극한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다? x가 2로 갈 때라며 x가 2로 간다는 건 t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0한테 가는 거겠지. 그죠? 리미트 t는 0으로 갈 때가 되고요. 분자 ft 되겠죠. x-2를 t로 치환한 거니까 분모에 있는 x제곱 빼기 4는 x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4에서 4를 빼는 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더하기 4분의 f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누구다? t분의 ft 이거잖아요. 0으로 갈 때 0분의 f0 0으로 갈 때 0분의 f0 이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게 4라는 값으로 가게 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머지 얘는 0 되는 거 아니니까 나쁜 놈 아니에요. 이건 그냥 4분의 1이고 요 놈이 4니까 극한값 자체는 1이 될 거다라는 거고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편하게 치환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산수가 꽤 간단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대부분 0분의 0 인수분해해서 많이 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밑에 바로 밑에 97번 합답형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이거 많이 했던 거기도 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진중하게 한번 할 거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104번. 이건 왜 골랐냐면 그냥 극한값 계산하세요니까 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닐 건데 일단 분자 0 됐고 수렴했으니까 분모도 0이 되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분모가 0이 됐다는 건 분모에 x-1이 인수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1 대입하면 0이야. 그걸로 이제 a랑 b 사이의 관계 찾고 b에다가 -a, -1 대입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어차피 인수분해하면 이거 들어있을 거 뻔하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 그래야 0분의 0 약분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1 대입해서 뭐 A, B 관계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해봤자 어차피 이걸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남는 나머지 하나 누가 될 거냐 보면 상수항 가지고 파악하시면 좀 편하겠죠. 상수항이 B거든요. x-1로 인수분해 될 거기 때문에 뒤에 오는 건 x-b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상수항이 B가 될 거니까 얘가 지금 3분의 1이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약분 바로 되겠죠. 1 대입하면 뭐야? 1-b분의 1이 3분의 1이래요. b가 -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b가 -2면 -2랑 1이랑 둘이 더한 게 누구야? -a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a 값도 금방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는 과정 자체를 조금 줄여보자라는 거고요. 어차피 인수분해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라는 거고 정석에 제가 골라놓은 문제 중에 하나도 그것 때문에 골라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가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다음 108번하고 109번은 한꺼번에 나와 있으니까 보자면 가우스 때문에 골랐어요. 근데 이제 가우스 극한이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건 앞에 뭐지? 유형업인가? 거기 보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또 정석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는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요 녀석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무한대로 가는 거. 결론을 이야기하면 좀 간단한데 결론은 뭐냐면
가우스가 붙어있는 극한인데 만약에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무한대로 가는 녀석이면 가우스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우스는 무시하고 푼다. 왜냐하면 수학적이지 않게 설명하자면 가우스라는 건 끽해봤자 1 작아지는 거야. 그죠? 소수 부분 떼내는 거잖아요. 요만큼 작아지는 거야. 근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면 2분의 x도 어차피 무한대일 거잖아요. 거기서 1 작아지는 거라고. 티가 안 난다고. 극한이라는 건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세를 살펴보고 싶은 건데 이거 졸라 커지는 거야. 거기서 1 작아지는 거야. 코딱지라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우스는 신경 안 쓰고 가우스 바로 지우고 나서 x분의 4, 2분의 x, x 바로 약분하시고 2다. 이렇게 그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물론 증명하는 과정은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왜 가우스 x라는 거 생각해 보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이거 사용로그 할 때 많이 하던 건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알파가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생겼잖아지.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알파니까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가우스 x라는 것 자체는 좌변으로 넘겨봐. 가우스 x는 x 이하예요.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어때요? x 마이너스 1보단 크더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가우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럼 이제 저거 찾으러 가보면 2분의 x의 가우스래. 그럼 얘는 2분의 x거나 아니면 2분의 x보다 1 작은 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x분의 4를 다 곱하래. 여기도 x분의 4를 곱할 거고 여기도 x분의 4를 곱할 거고 여기도 x분의 4를 자리가 없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다음에 극한 다는 거지. 극한 달아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에 2분의 x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 가우스 2분의 x 아이 자리가 없어. 리미트 x분의 4 2분의 x 이렇게 생겼는데 극한 달았잖아요. 없던 등호 생기겠죠. 수렴한다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 얘는 뭐 바로 약분해서 2라는 극값을 가지게 될 거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 x분의 4랑 2분의 x 마이너스 2예요. 2x분의 4x 마이너스 8이야. 어차피 x 무한대로 가는 중이잖아요. 1차고 1차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살펴보시면 되죠. 극한값이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사이에 껴있는 얘도 2에 수렴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정은 이러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땐 가우스 안에가 무한대가 가는 녀석이면 그냥 가우스라는 기호는 신경 안 쓰고 푸셔도 무방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어쩌자고 숫자를 살금살금 대입해서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애들은 괜찮고요. 1번 그 값이 얼마죠? 1번의 값이 얼마죠? 0 마이너스 잘 안 보이나? 보이죠? 동그라미 1번 값이 얼마예요? 0 마이너스일 때 가우스 x분의 x. 분모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분자 얼마? 0입니다. 그래서 얼마? 0입니다. 그죠? 극한값이 0이긴 한데 0보다 크냐 작으냐? 0보다 클까 작을까? 0은 0인데 0보다 약간 큰 0이에요. 아하. 왜냐면 분모는 마이너스 1로 확정 난 거고요. 분자가 0 마이너스잖아. 0보다 작은 0이에요. 0보다 작은 0 약간 표현이 이상하지만 0보다 약간 작으면서 0으로 다가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음의 값을 가진다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음수인 0이잖아요. 이제 0보다 약간 크다 이런 얘기죠. 얘는요. 2번.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가우스 x. 얼마? 극한값이? 극한값이
다섯 명이 앉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얼마? 그냥 얘기해. 틀리면 어때?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오는데. 내가 틀리면 얼굴 나오니까 이상하지만 니네 틀려도 돼. 뭐다? 0, 0, 0. 0이지. 의심스럽지? 분모도 0이고 분모도 0인데 0이라고? 쉽잖아요. 분모부터 보면 x가 0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0으로 가는 게 맞는데 0이 아니야. 0은 아니에요. 0보다 약간 커요. 분자는 어때? 0 플러스에 가우스 씌웠어요. 0이에요. 0 플러스가 아니고 이건 짤빵. 이건 0보다 약간 큰 거. 그러니까 0 아닌 거 분의 0. 얘니까 얘는 0이에요. 그럼 얘처럼 0 플러스냐 0 마이너스냐 물어보면 이건 0 플러스도 아니고 0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냥 0. 분자가 진짜 그냥 딱 빵이거든. 얘는 0은 아니야. 0보다 약간 큰 0이에요. 나중에 합성할 때 혹시 필요할까 봐 이야기하는 건데 얘는 0으로 가는 게 맞지만 0보다 약간 큰 0이고요. 이건 빼박 그냥 딱 빵이에요. 정확한 0이라는 값을 갖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도 말했지만 숫자들을 살금살금 대입해 보시면 될 텐데 1번부터 보면 0 마이너스니까 이런 거 본다고. x 자체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가우스 x는 누가 되냐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걸 나누잖아요. 이렇게. 가우스 x분의 x. 그럼 이거 얼마예요? 0.1이에요. 얘 얼마예요? 0.01이에요. 얘는 0.001이에요. 물론 0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분자가 0이 될 일은 없거든. x가 0에 닿진 않을 거니까.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에요. 0보다 큰 값을 가질 거다 그 얘기야.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어쨌다고? x가 0 플러스래. 0.1, 0.01, 0.001이에요. 여기에 가우스 x는요? 0이죠. 0이고 0이에요. 나누기 할 거라고. 이게 얼마야? 빵이야. 얼마예요? 빵이에요. 얘도 빵이에요. 이미 0에 도착해 있다고. 0, 0, 0이니까 극한 보내면 정말로 0이에요. 이미 0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 플러스지만 이건 0이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비교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요거랑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먹은 거니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0으로 가는 게 헷갈리는 거지 나머지 애들 0이 아닌 값으로 가는 건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9번은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죠? 아님 말고 언젠가 재밌어. 야, 뭐 수원 스투보다 낫잖아. 아니 수원보다 낫잖아. 지수로고 이런 거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끝까지 번호 안 하네. 115번. 얘도 사실상 합성하는 겁니다. 그죠? 한번 풀어보고 뭐지 싶어서 해설 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이것도 처음 보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골라본 건데 첫 번째 거부터요. t 자체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 f에다 누구 넣을 거냐면 t 더하기 1분의 t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값이 되느냐를 가지고 f 괄호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의 극한값을 찾아볼 텐데 이거 극한값 얼마예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 얼마다? 1이다. 1. 그지? 1은 1인데 1보다 클까? 1보다 작을까? 딱 1일까? 1보다? 왜 대답을 안 하지? 1보다 작은 1이지. 작은 1이에요. 왜 1보다 작은 1이냐면 정말로 딱 1이 되려면 t 더하기 1분의 t 더하기 1이어야 돼. 그래야 정말로 딱 1이죠. 이건 정말 완벽한 1.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뭐 한 거라고? 1에서 t 더하기 1분의 2를 빼고 있는 거라고. 그죠?
얘는 0으로 가긴 할 텐데 거의 0인 값을 빼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보다 좀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1 마이너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다? 이거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편의상 자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녀석은 1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니까 극한값 얼마다? 2다 그런 이야기죠. 1의 왼쪽 편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극한값은 2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뒤에 오는 것도 볼까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 더하기 1분의 4t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요. 극한값이 얼마? 4는 4인데 4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지 작은지? 판단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어쩌자고? 치환해야 돼. 그래 안 헷갈린다고. 마이너스 t를 k라고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k 자체는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f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에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극한값 찾는 건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분자 분모를 마이너스 하나씩 달아버리면 k 마이너스 1분의 4k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다시 극한값이 4긴 4거든? 4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4보다 크죠. 응. 이게 4k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겨야 완벽한 4거든. 근데 거기에 지금 뒤에 더하기 5를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4보다 약간 클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누구랑 똑같다? 4 더하기 하고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3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합성함수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플러스 무한대로 치환해서 푸시는 게 속 편한 일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16번 함수 fx가 저거 만족한대요. fa의 값을 구하래요. 일단 a부터 구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죠? x분의 1 어쩐다? 치환해야죠. x분의 1을 다른 걸로 치환합시다.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써있는 식들을 다 t로 나타낼 텐데 x가 0 플러스로 간대요. t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리미트 t는 양의 무한대로 가요.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3-t분의 1에 t분의 1 ft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를 바꿨더니 얘가 또 생겼죠. 이거 어쩌죠? 이 t분의 1이 어쩌지? 이게 다시 치환하면 얘 되는 거야. 치환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이거? 분자 분모에 t를 곱하시면 되겠죠. 얘는 해결이 안 되지만 얘는 t를 곱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를 하나씩 곱하시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3t-1이에요. ft-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얘가 얼마다? 2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많이 보던 거죠.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수렴했어요. 분모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차수 똑같아야 되고 그 개수의 비가 2여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fx는 출발을 어떻게 한다? 모르긴 몰라도 6x 이렇게 출발하겠죠. 1차 3분의 뭐가 2냐면 3분의 6이어야 되니까 요 뒤에 뭐 k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지 뭐. 오케이? 됐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디? 괜찮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 다음 여기 집어넣을 건데 분모 보니까 어때요? 0 되잖아요. 분자 어떻게 된다고? 0 돼야 뭔가 수렴하겠지. 분자 0 된다는 건 무슨 얘기다?
x-2가 인수로 들어있다 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fx는 이런 모양새가 될 거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 여기다 바로 대입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1, x-2, 6, x-2 약분 이렇게 될 거고 대입해보면 6이다 이렇게 되네요. 얘가 바로 a라는 값이고 대입하시면 답은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 7x죠. 그니까 왜 말 안 해? 왜 이제 와서 다 쓰고 나서 말하는 거야 왜? 미리 말하지. 7x죠? tr 했으니까. 아! 저 녹화의 최대 단점이야. 인코딩을 할 수가 없어.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딱 잘라서 덜어내고 싶은데. 7x 마이너스 하세요. 그 뒤에 산수는 직접 하시고요. 갑니다. 118번. 이것도 하고 싶었는데 가우스여가지고요. 계속 가우스만 하면 약간 지겨울까봐 넘어가고요. 활용 문제도 사실은 한번 풀고 나면 이거 또 풀어야 되나 싶긴 한데 이게 그래도 한 번쯤은 풀어봐야 되고 제가 풀면 여러분이 풀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안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얘는 아까 우리 시험지에서 풀었던 것보다 약간 양심적인 게 주어져 있잖아요. 변수가 A라고. A가 1로 간다며. 우린 뭐만 하면 돼? PQ랑 PR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어떻다고? 그림 친절하게 다 그려져 있네. 그지? 이건 뭐야? 좌표를 실제로 찾아보면 요점 좌표 A, A니까 R이 좀 편하네요. 그죠? R이란 점부터 찾아보니까 어때요? X좌표 A, Y좌표 A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렇죠? 얘는요. Y좌표가 A 녀석이니까 Q라는 좌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루트 A, A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그림이 사실은 약간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답을 찾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물어본 게 뭐냐면 A가 1로 갈 때거든요. 극한값 물어봤잖아. 그럼 A가 1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모르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이 식을 보면 A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1보다. 그래서 사실은 큰 거 작은 걸 다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은 A가 1보다 작을 때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도 원래 살펴봐야 돼요. 그 차이는 뭐냐면 지금 요 그림에선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루트 A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고 PR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A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A가 1보다 커지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를 다 봐야 되는데 어차피 선분의 길이라서 뭐 하면 돼? 절대값 막 씌우시면 되죠. 분자 분모에 원래 따로따로인데 뭐 한꺼번에 빡 씌우면 되겠지. 이러고 나서 이 앞에 지금 A가 1로 갈 때라고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서 약분해 보시면 되고 얘도 설마 촌스럽게 유리화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지? 인수분해 하는 거야. 되죠? 왜? A 1 마이너스 A 1 더하기 루트 A 1 마이너스 루트 A 되죠? 이렇게 샥샥 되는 거죠. 그래서 1, 1, 1 집어넣으면 2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얘처럼 미지수 정해져 있으면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닐 때 활용이 이제 좀 더 골치 아픈 녀석이 될 겁니다. 연속으로 가죠. 앞에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다음 재미없으니까
204번. 꽤 중요한 녀석이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또 꽤 중요하게 나오는 녀석인데 일단 fx부터요. 그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있죠. 이보다 작을 때랑 이보다 클 때랑 함수값도 있고요. 극한값 좌우가 있는데 좌우 극한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연속인 녀석입니다. 근데 요거랑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하나 존재하는데 f분의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gx는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2차 함수잖아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문제는 fx고요. fx가 다른 건 괜찮은데 어디에서만? 2에서만 문제가 되죠. 분위기를 보아하니 2보다 작을 때 0 되는 순간 없을 거잖아요. 2보다 클 때도 0이 되는 순간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2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f가 2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f분의 g도 2에서의 극한값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세하게 식으로 찾기 전에 결론을 내자면 이거야. 이 fx분의 gx라는 녀석 자체에 어차피 좌극한이랑 함수값은 같을 테니까 함수값은 따로 안 살펴볼게요. 좌극한부터 볼 텐데 좌극한은 분모가 2 대입해보면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좌극한은 1분의 g2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뭔가 숫자로 나올 거라고. g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우극한은 어떻게 생겼냐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분모가 0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근데 어쨌든 그 값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gx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fx가 0이 되는 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gx가 x-2라는 걸 인수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극한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이따 식으로는 다시 정리할 거예요. 다시 좌극한은 아무 손 대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할 거예요.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극한 입장에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뭔가 극한 값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극한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x-2 하나는 있어야 돼. 근데 그 바람에 문제는 뭐냐면 gx가 x-2를 인수로 가지잖아요. 좌극한이 0으로 바뀌어요. 좌극한이 0으로 바뀌어요. 그럼 다시 우극한으로 넘어와서 보면 어때? 분모가 0이 되는 걸 x-2 하나로 막았는데 그 바람에 극한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약분을 하고 나서도 x-2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극한도 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gx라는 녀석은 x-2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자, 식으로 정리합니다. 좌극한부터 x가 2-1일 때 fx분의 gx라는 건 얘는 얘 나름대로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거고요. 얘도 얘 나름대로 g2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어차피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g의 2-나 g의 2나 어차피 같은 값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g2라는 값을 가지고 끝날 거고요. 우극한을 살펴보면 x가 2 플러스 1 때 fx분의 gx인데 2 플러스 1 때 fx 누구냐면 이거거든요. x-2. 그러니까 여기 지금 x-2분의 gx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1분의 g2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극한값이 있는 거니까. 그래야 연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땠다고? 뭔가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분모 0 됐잖아요. 분자도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g2라는 값은 얼마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0분의 0이어서 수렴할 거니까. 얘를 수렴하게 만들려고 g가 0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바람에 뭐가 됐다? 극한 값도 0이 돼야 되더라. 얘가 0이 돼야 된다고요. 분모가 0이 됐어? 수렴했대? 그럼 x-2가 하나 필요하구나. 인데 그 바람에 극한 값이 또다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gx가 x-2 하나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2에 x-2가 하나 있을 거고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모른다고 쳐도 이거 극한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g2가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2 대입할 건데 2 대입해서 0이 나왔다며. 그럼 이거 뭐란 이야기라고? 똑같이 x-2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다? gx라는 녀석이 x-2의 완전 제곱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순서대로 써보면 이런 건데 이게 서로 약간 티키타카 하는 거야. 그지? 얘는 얘대로 있었는데 우극한이 존재하려다 보니 좌극한이 0이 돼버렸어. 그럼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 값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걸 하나 가지고 막고 즉 인수분해 시키고 하나 더 끌고 와서 0이라는 그 값을 가지게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장황하게 식을 쓰지 않아도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러면 극한값 분자에 0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바람에 좌극한이 0? 그러면 우극한도 0? 그러면 아하 얘가 x-2가 두 개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나올 거고요. 이거 나누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곱하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fx랑 gx를 곱하는 형태의 그 새로운 함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도 나오는 건 비슷해요. 만약에 fx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gx를 하나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게 하려면 좌극한이 1이야 우극한은 0이야 서로 다른 값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gx라는 거 하나를 곱해서 같은 값이 되게 하려면 그 gx의 극한값 자체는 0이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에 똑같은 값을 곱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값이 되려면 뭐 1 곱하기 gx랑 0 곱하기 gx랑 같아야 되니까 gx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라고. 그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뭐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제가 문제 나오면 비슷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긴 할 텐데 처음 풀 때 약간 이렇게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지만 자주 보게 될 녀석이고 심심치 않게 나올 녀석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뭐야? 이게 뭐냐? 206번? 이거 왜 하려고 그랬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식만 만들려고 했나 봐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F2가 4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의 의미는 뭐다? 극한값도 4다 그 얘기이고 극한값이라는 건 실제로는 2가 아니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x-2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x-2분의 ax제곱 더하기 bx예요. 얘가 4다 그 소리인데 0 됐고요. 0 돼야 수렴할 거니까 분자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생겼다? ax의 x-2 이렇게 생겼을 거다. 약분 될 거고 2 대입해서 4 나왔으니까 a는 2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아까 했던 인수분해 하는 거 연습하려고 제가 골랐나 봐요. 요거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되게 자주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라봤는데 혹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그런 실수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수업할 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틀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실근 같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긴 녀석한테다 숫자 대입할 거예요. 그죠? 1에서 4 사이인데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지금 4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통째로를 그냥 gx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라고. 그래서 g1부터 찾아보면 귀찮으니까 빨리 계산합시다. f1에다가 3 더하는 거네요. 마이너스 2다. 그죠? 0보다 작아요. g2는요. g2는 마이너스 2고 거기에 6 더할 거니까 귀찮아. 0보다 크고요. g3은요. f3에다가 9 더할 거니까 양수고요. g4는요. 마이너스 14에다가 12니까 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금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그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이제 진지하게 받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 하나 있어요. 1하고 2 사이에. (1하고 3) 사이에도 있죠. 재미없나? G2하고 G4를 곱해도 음수야. 2하고 4 사이도 있죠. G3하고 G4를 보면 3하고 4 사이도 있죠. 4개! 아니야. 아니야. 알죠? 당연하지. 아, 여기 있는 게 저기 이거 같은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도 있는데 그럼 1하고 3 사이도 또 있는 건가? 이러시면 진짜 안 돼.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웃는 거 보니까 여러 실수한 사람은 없나 봐요. 실수했으면 못 웃겠지. 졸라 찔릴 거냐. 풀어봤습니까 이거? 에이, 엄청 시간이 나죠. 얘도 또 약간 배려심이 돋보이는 문제인 게 불연속이 되는 아래 개수만 물어봤잖아요. 네, 문제를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할 때 뭐 FR을 구하시오? 그리시오? FR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라든지, 아니면 그 FR이랑 이제 GX를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GX는 누구여야 되는지, 뭐 이런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이 뒤로 문제를 꼬아서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FR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대로 찾으셔야겠죠. 몇 개였어요? 3개? 밖에 없어? 불연속 되는 게? 그런가? 그러네. 그런가? 그려보면 되지 뭐. 그려봐. 반지름이 아주 작으면 만나는 점 없어요? 처음으로 만나는 거 반지름 얼마일 때? 요게 지금 딱 처음으로 만나는 상황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바로 옆에다 그릴게요. 요거 R축이고요. 이걸 Y축이라고 했을 때 Y는 FR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안 만납니다. 언제까지 안 만날 거냐면 2분의 루트 2일 때까지 안 만나요. 그러다 2분의 루트 2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지? 커지면 2개로 쪼개지겠죠? 언제까지? 그림상으로 언제? 얘한테 접할 때까지. 그죠? 요 직선에 접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마 대충 요런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너무 크게 그렸잖아. 약간 요런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그죠? 얘한테 접하고 얘는 여전히 2점에서 만나는 상태. 이때 반지름 얼마라고요? 그래요. 2분의 3 루트 2. 그때까지 몇 점? 2점. 2분의 3 루트 2. 그러다가 저거 지나가면 저때 딱 3점일 거고요. 저거보다 커지면 4점으로 커지겠죠? 언제까지 4점? 요거 지나갈 때까지. 그죠? 요 순간의 반지름 얼마냐면 루트 5겠네요. 루트 5가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는 3개로 줄어들 거고요. 그 뒤로는 2개가 되겠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복잡한 그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원이 야금야금 커지는 거야. 그죠? 만나는 점의 개수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통은 지금 물론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원이랑 직선이 만나는 순간, 만나거나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언제겠어요? 접할 때요, 접할 때. 그지?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림에서 접할 때의 그림을 생각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접하는 건 요 상황인데 요 때부터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야. 만나기 시작하면 여기서 갑자기 점이 생성이 되는 거야. 없던 점이. 그리고 나서 반지름이 살짝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이 점이 두 개로 분화가 되는 거지. 요 점이 이렇게 쪼개져서 두 개로 분화가 된다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 될 거니까. 점점점 커지면 어때요? 이 두 점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죠? 이 두 점 중에 이 점은 어때요? 안 없어져요. 영원히 갑니다. 이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이건 영원히 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애는 어때요? 여기 와서 만나게 되거든요. 요 순간이 고민스러운 순간이에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이쪽 직선도 마찬가지. 접하는 순간을 생각해야지. 아마 여기가 접점이 될 텐데 요렇게 접하는 순간일 때 갑자기 점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조금 더 커지면 얘네가 이렇게 두 개로 분화가 될 거라고요. 두 개로 찢어져서 이쪽에 있는 접점은 어때요? 그냥 계속 이거 따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얘는 어때요? 이리로 가서 요 점에서 소멸이 되겠죠. 그 소멸되기 전에 여기서 생성돼서 분화된 점 하나랑 접점 하나랑 교점 하나랑 여기서 생성돼서 분화된 교점 하나가 여기 와서 만날 거예요. 만나고 터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생성이 되고 분화가 됐다가 딴 애랑 만나서 결합이 되고 소멸하는 거라고요. 이거 그림인 거지. 생성이 되고요. 분화가 되고요. 나름대로 또 뭔가 하나 생성이 되고 분화가 됐다가 여기서 둘이 만나는 거지. 그리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교점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요때랑 요때랑 요때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운 좋으면 맞는 거고요. 운 나쁘면 틀리는 겁니다.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접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생각하는 건데 따로따로 생각해서 교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요거 직선을 이렇게 안 하고 직선을 약간 바꿔서 얘하고 얘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면 어때요? 불연속이 되는 반지름 R의 개수 몇 개? 두 개? 왜 두 개? 불연속이 되는 R의 개수 몇 개? 몇 개? 두 개? 왜 두 개? 언제 두 개? 언제랑 언제? 얘한테 접할 때. 또. X축엔 접할 수가 없잖아. X축에 접하려면 접점이 여긴데? 얘한테는 접하는 순간이 없어요. 달라지는 순간 언제다? 한 번밖에 없어요. 접할 때. 접할 때 갑자기 없던 교점이 생기고요. 그 뒤로 두 개가 될 거잖아. 그 뒤로 계속 커져봤자 교점의 개수는 안 달라진다고요. 계속 두 개요. 여기서 분화된 교점 하나는 이거 따라서 올라갈 거고요. 하나는 이리로 가게 될 거고 터져나갈 것 같지만 여기서 얘랑은 없어지지만 얘 때문에 생겨나거든요. 이거 그냥 얘가 이거 따라서 쭉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요 부분에 얘가 접할 수가 없잖아요. 말했지만 교점이 생기는 건 접하는 상황이거든요. 접할 때를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직선에는 얘가 접할래야 접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연장했다고 치면 접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점이 생기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더 하지 말자. 더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연속 단원에서도요. 솔직히 말하면 연속 단원은 그 연속의 성질, 연속의 정의만 잘 알고 계시면 산수는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연속 단원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새로운 함수를 하나 주면서 말로 설명되어 있는 새로운 함수 주면서 불연속이 몇 개냐,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미지수 갑자기 물어보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속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게 무슨 연속이야 이게.
약간 뭐랄까 뭐 좋은 말로 꾸며주고 싶은데 꾸밀 말이 없다. 그냥 수학. 지금까지 했던 거 기억하고 있니?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연속 단원에 저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뭐 RPM이나 뭐 정석 이런 것만 풀고 있어서 자주는 못 보겠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 저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봐야 될 건 정석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정석 연습 문제 1장부터 10번입니다. 비슷한 녀석이 있죠?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절대값 씌운 거니까 x축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y는 t에 대해서 ft를 찾아보세요예요. 옆에다 그냥 ft를 그려봅시다. 요거 t축, 요거 y축입니다. 그래서 y는 ft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t가 음수면 교점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언제까지? 희성아 언제까지? 응?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얼마일 때까지? t가 언제까지? 언제 처음으로 교점 생긴다? 정신 차려! 0 될 때까지. y는 t니까 이거잖아요. 올라오다가 0이 되는 순간부터 교점 생긴다. 몇 개? 2개. 그 뒤로는요? 4개. 언제까지? 4 될 때까지. 4가 왜? 4가 어떨 때인데? 4가 어떨 때야? 뭐라고? 너 좀 전에 대답한 거 뭐라고 했어? 그새 또 뭘 안, 야, 종 때리지 말고. 4가 뭐다? 접할 때. 4가 접할 때. 3개로 바뀌겠죠? 합쳐질 거니까. 그리고 나서 영원히 2개가 될 겁니다. 얘도 상황을 파악해보자면 이거라고. 없다가 처음 생기는 게 언제예요? 요 뾰족한 점이랑 만나는 거지. 그죠? 접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얘도 새로운 곡선이랑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잖아요. 뾰족한 거랑. 그러니까 이때 교점이 2개가 생성이 되고요. 한꺼번에 만나니까. 이 각각의 교점들이 2개씩으로 분화가 될 거라고요. 그죠? 4개가 되죠. 그러면 이 왼쪽 끝에 있는 애는 그냥 이거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애도 이거 따라서 계속 올라갈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올라오다 보면 이리로 가잖아요. 얘도 올라오다 보면 이리로 가잖아요. 얘네 둘이 만나겠지. 합체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교점이 하나 줄어든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면 이제 소멸을 하겠죠. 그래서 2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때가 접할 때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점이랑 만나든가 접하든가 이럴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구나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고요. 쉽게 생긴 거라서 대충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고민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고요.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4-랑 4+는 이미 우리 그림 그렸으니까 알 수 있기도 하거니와 그림 그리기 전이어도 4-는 요 순간이 4니까 요거보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4개죠. 4+는 요거보다 위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4, 2, 8이다. 이렇게 답은 나올 겁니다. 우연히 또 좀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16번. 3차함수 fx라고 주어져 있고요. 문제 2개인데 둘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첫 번째 거 1번부터 보시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4래요. 저 식 하나에서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왜 두 가지를 알 수 있냐면 분모가 0 됐으니까 분자가 0이 됐겠죠? 아하, f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극한값이 4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수렴하는 정도가 아니라 4라는 값에 수렴한다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인 거야.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x-2가 분모에 있어요. 분자가 있을 테니까 f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극한값이 3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두 개지만 총 4개의 정보가 나온 거니까 3차 함수 완성할 수 있다고요. 3차 함수는 그냥 무식하게 풀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예요. a, b, c, d 4개를 알면 되잖아요. 4가지 정보를 알면 3차 함수가 확정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에서 그 4개가 확실하게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그걸 a, b, c, d라고 두고 풀 거냐? 산수가 되게 더럽다는 이야기지. 1차 연립방정식인데 그거 누구였죠? 1, 2쌤이었나? 4원 1차 방정식? 아이, 4원 태훈쌤이었나? 4원 연립 1차 방정식 거기 갔죠? 연립 방정식을 풀 때도 4개짜리 푼 적이 없잖아.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푸는 건 아무리 3차 함수라고 했지만 그렇게 두고 푸는 건 약간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1번하고 2번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뭐다? 일단 모르긴 몰라도 이거 무조건 하나 있을 거다. x-1 인수분해하면 그 다음 또 x-2 얘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인수 하나 더 남겠죠. 누구라고 해야 돼? ax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a, b를 찾을 힌트가 뭐다? 극한값이 4라는 것과 극한값이 3이라는 거 이거 두 개다. 그죠? 그래서 뭐 나머지는 산수하는 거니까 요거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4다. 통째를 넣어서 약분할 거 하시고 2 대입해서 3이다. 이걸로 a, b는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 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죠? x가 0으로 갈 때 0 됐으니까 fx는 당연히 요거 하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x가 1로 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분모 0 됐으니까 요것도 역시나 또 하나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을 건데 요건 의도가 뭔지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이미 저렇게 나왔으니까 갖다 쓰자면 이 식을 여기 통째로 넣었다고 쳤을 때 x가 0으로 갈 때니까 x는 약분이 되겠죠. 그럼 x-를 약분하면 안 돼? 해도 돼. 얘도 약분해 보자. 결국 이거 자체가 뭐다? 그냥 이거다. 0 대입해서 1 나오면 돼요. b가 1이야. 마찬가지 여기도 x-를 약분하겠죠. 그건 그렇고 x는 약분하면 안 돼? 안 될 이유는 뭐야? 똑같은 숫자인데. 약분해. 이거 자체가 뭐라고? 그냥 얘라고. 여기다 1 대입하면 2 나왔다고요. 그죠? 0이 아닌 것도 값이 같으면 당연히 약분할 수 있는 거니까 꼭 0만 약분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인수분해해서 이거 아니구나. 약분하시고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17번. 요거는 원래 모의고사에는 F랑 G가 3차 함수였어요. 근데 요거를 정석에서 2차로 바꿔가지고 연습 문제에 넣어놨더라고요. 요거 내가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내 처음에 풀 때 틀렸거든. 고백하자면 왜 틀렸냐면 3차 함수라고 하고 여기 n에다가 1, 2, 3인가 1, 2, 3, 4인가 뭐 그랬거든요. 1, 2, 3이었나 보다. 이 뒤에 1, 2하고 땡땡땡 없죠? 넣을 수 있는 숫자 2개밖에 없어요. 1이랑 2만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난 거기다 3도 넣고 4도 넣고 막 넣은 거야. 뭐 이상한데?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녹화하면서 틀린 건 아니야 다행히. 혼자 풀면서. 아무튼 그래서 n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과 2다. 쓸데없는 소리를 했네. 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1하고 2를 넣어서 식 두 개를 실제로 찾아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야. 극한값이 얼마예요? 빵입니다. 2 대입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는 극한값이 얼마다? 2다 그 얘기죠. n에다 2 넣을 거니까.
근데 요 위에 있는 식 여기서 눈치를 채보자면 이 얘기라고요. 가조건에 G1이 0이다 그랬거든. 분모 0 됐어요. 수렴했잖아요. 분자 0 돼야 돼. 그런데 하필 극한값이 0이에요. 무슨 소리다? gx가 x 마이너스 아니 fx가 x 마이너스 1을 두 개 가지고 있다. 사실은 뭐 두 개 이상이겠지만 2차 함수니까 두 개 있겠지 뭐. 그죠? 자, 분모 0 됐어. 수렴했거든. 분자도 0 돼야 돼. 그런데 0이 한 번만 되면 약분하고 뭔가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극한 값 자체도 0이기 때문에 fx가 x-1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 하나는 약분이 되고 하나는 극한값이 0이 되는데 써먹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여기서 우린 바로 알아낼 수 있다고. 아하, fx가 x-1의 완전 제곱이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gx도 x-1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머지 또 하나가 누군지 모르지. 뭐 x-a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이 a는 뭘로 찾는다? 이걸로 찾는다. 극한값이 2다 가지고 찾으시면 되죠. gx분의 fx 이렇게 넣을 거고요. 뭐 x-를 약분하셔도 되고 뭐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뭐 약분 안 하고 그냥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값 자체는 gx분의 fx에 2 대입해보면 2-a 분의 1 되겠다. 그죠? 얘가 2란 소리니까 이걸로 a를 찾으시면 되고요. a 대입해서 g7의 값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 아까 극한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아까 왜 우리 연속 이야기하면서 자극한은 괜찮았는데 우극한이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돼. 그 바람에 자극한도 0이 돼서 우극한도 0이 돼야 되니까 두 개 있어야 돼. 그 얘기 했거든요. 아까 그거랑 약간 비슷하죠. 분모 0인데 극한값도 0이니까 분자에 인수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2단원 가고요. 사실은 정석에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빠진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들도 몇 개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나 하고 살펴보는 중인데 다행히 뭐 RPM에 있는 애들로 보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 정석에 있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이에요? 교점 물어봤어. 어쩔 때라고요? 뭐라고? 접할 때. 자, 봅니다.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0,3이고요.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있고 반지름이 R인 원 중에 원 C랑 한 점에서 만나고 원이랑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왜 접한다 그런 이야기일 거고요. 아니지. 왜 접할 수 있지. 스폰데. 접한다는 이야기고요. 동시에 X축에도 접한다 그랬다고요. 그림 어떤 그림인지 대충 파악이 되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중심이 0,3에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한테 원을 만들 건데 그 원 누구래? 얘랑도 접하고 X축에도 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생긴 원 중에 제일 작은 놈 누구인 거야? 반지름이 1일 때겠죠. 이게 지금 0,3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이고요. 요점 좌표 0,2가 될 거거든요. 왜? 그래서 아예 반지름이 1보다 작은 원이면 얘랑 동시에 접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으로 접하는 상황 언제다? 요때다 그런 이야기라고. 원이야. 이렇게 생긴 거지. 반지름이 1일 때. 이때가 처음으로 동시에 접할 때예요. 그럼 반지름이 1보다 커지면 어떡해? 원이 빡 이렇게 쪼개지겠죠. 옆으로. 풍선을 분다고 치면 빠져나가겠지 옆으로. 삑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빠작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야 둘이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더 커지면 더 커지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래서 처음 생길 때 반지름 1일 때 처음으로 딱 하나 생기고 그거보다 커지면 두 개가 돼요. 그 두 개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커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접하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아까 이야기해버렸는데 접할 때잖아요. 접한다는 건 원과 원이 접하는 건
외접하는 것도 있고 내접하는 것도 있고. 내접하는 원 중에 반지름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얼마예요? X축에도 접하면서 저 원이랑 내접하는 반지름 제일 작은 건 2가 되겠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지? 이 상태에서 얘도 반지름이 좀 더 커지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빡 쪼개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더 커지면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왼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좌우로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원이 생겨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반지름 1일 때 하고 반지름 2일 때고요. 그거 벗어나면 두 개로 분화돼서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죠? 영원히 가는 것들 중에 합쳐지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겹치는 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FR 그림 어떻게 생겼다? 요거 R이고요. 언제 처음 생긴다고요? 반지름이 1일 때 하나 생깁니다. 그 뒤로 언제까지? 반지름이 2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2일 때 내접하는 원이 하나 생기니까. 그리고 그 뒤로는 어때요? 계속해서 4개인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FR 그래프가 될 거고요. 불연속인 점 찾으세요. 그러면 R이 1일 때와 R이 2일 때 이렇게 2번 불연속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말이 많은 건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 Y는 fx랑 gx 3개가 나와 있어요. g1x, g2x, g3x.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gx만 골라보세요예요. 짧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3 사이에서 불연속점 없어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랑 함수값 같아야 돼요. 3에서 좌극한이랑 함수값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뭐 모든 점에서 다 살펴볼 거냐? 당연히 그거 아니고요. F랑 G랑 둘이 곱할 건데 그래프 보니까 어때? fx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불연속점이 없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불연속점이 없고요. gx라는 녀석 살펴봤을 때 g1x는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불연속점 없잖아요. 둘이 곱한다며요. 불연속점 있을 리가 없지. 연속인 애들 두 개는 더해도 무조건 연속, 곱해도 무조건 연속. 뭐야? 빼도지.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나눌 때 분모 0이 아니면 연속. 근데 이건 지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나 마나 무조건 연속. 그지?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된다? 얘랑 얘에서 0일 때 하고 2일 때 하고 요거 두 군데를 보면 된다. 그죠? 나머지는 어차피 연속인 녀석들을 곱하는 거라 볼 필요 없으니까요. 그럼 얘부터 살펴보면 식으로 쓰지 않고 눈으로 그냥 빨리 찾자고요. 둘이 곱할 건데 나머지는 볼 거 없고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볼 텐데 이거 어때요? G라는 녀석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셋 다 달라요. 없는 건 아니야. 좌극한도 지 나름대로 있어요. 1이라고. 우극한도 지 나름대로 3이라고 있고요. 함수값도 지 나름대로 2라고 있어요. 걔네들이 다르다는 게 문제거든. 근데 어쩐다고 얘랑 곱할 거라고. 0에서. 그럼 요 녀석 0에서의 극한값 살펴보면 좌극한 얼마예요? 빵이에요. 우극한 얼마예요? 빵이고요. 함수값 얼마예요? 빵이에요. 그럼 둘이 곱하잖아요. 새롭게 만든 녀석 살펴보면 좌극한 얼마야? 0하고 1하고 곱하는 거야. 0이겠죠? 우극한은 0하고 3하고 곱하는 거야. 0이겠죠? 함수값도 0하고 2하고 곱하는 거야. 0이라고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아까도 슬쩍 이야기했는데 요 녀석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서로 다른 값을 가져. 불연속이지만 얘랑 곱할 fx가 좌극한도 빵, 우극한도 빵, 함수값도 빵이에요. 그러면 어때? 얘네들 값이 달라도 0을 곱하면 다 0이라는 같은 값이 될 수 있으니까 연속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G2X도 이 구간 전체에서 연속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2에서 볼 거야.
불연속이에요? 왜 불연속이야? 세 개 중에 뭐 때문에? 아, 이거 세 개가 뭔지 알죠? 연속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뭐였지?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같다. 얘는 뭐 때문에 불연속? 가 아니고 극한값이 없어서. 함수값은 있는데 극한값이 없는 거잖아. 극한값이 없는 거라고. 같지 않은 게 아니고. 오케이? 물론 자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다고요 라고. 아니고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극한값이 없어서 얘는 불연속. 그런데 2에서 이놈 어때요? 좌극한도 빵, 우극한도 빵, 함수값도 빵. 이렇게 둘이 곱하면 다 0으로 통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속이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셋 다 F랑 곱하면 연속될 겁니다. 그죠? 이번엔 합성이야.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 그래프가 저 따위로 생겼어요. 꼬라지를 보아하니 0하고 2에서 불연속이죠. 왜 불연속이라고요? 달라서. 왜 불연속이라고요? 극한값이 없어서. 그죠? 어쨌든 그래서 0과 2에서 불연속인 fx인데 3차 함수 gx래. 당연히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둘이 합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럼 다 볼 필요 없지. 어디만 보면 돼요? x가 0일 때랑 2일 때만 보면 된다고요. 그죠? 어차피 g는 누가 들어오든 다 연속이야. 다항함수거든. 그런데 f 입장에선 x에 0 들어갈 때랑 2 들어갈 때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성한 거 전체도 어디만 보면 된다고? 0이랑 2에서만 보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때만 살펴보면 될 텐데 자, 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극한 우리 어떻게 찾자고 그랬냐면 더 들어온데? 어떻게 찾자고 그랬냐면 0일 때 극한값은 0일 때 연속성은 0 좌극한, 0 우극한, 0 함수값 요거 세 개를 F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 요거를 G에다가 넣어서 얘네 셋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부터 진행을 해보면 0 마이너스야. F에 넣을 거예요. 얼마죠? 1입니다. 1은 1인데 방향은 1 마이너스. 밑에서 올라가는 축이니까. 요거 1 마이너스예요. 1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실제로 함수값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1이 되기 전에 끝나겠지. 그죠? 딱 1 되기 전에 끝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얘는요. 0 플러스도 여전히 1이 되긴 되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제 1 되기 직전에 끝나겠죠?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방향이 없어요. 함수값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0 나옵니다. 0. 이렇게. 그죠? 그럼 요 값들을 이제 G에 넣을 건데 G는 말했지만 다항함수예요. 실수 전체에서 어차피 연속이거든요. 실제로는 1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지만 G의 1 마이너스는 어차피 G1이랑 같을 거예요. G는 1 마이너스나 1 플러스나 G1이나 다 같을 거잖아. 연속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다? 합성함수가 0에서 연속이 되려면 G1이랑 G0이 같으면 되는 거다. 그렇다면 합성함수가 0에서는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얘도 살펴봅시다. 2에서 2 마이너스 F에다 넣을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내려가겠죠? 0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0보다 커요. 그죠? 0 플러스입니다. 2 플러스는요?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입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요. 2 대입하면 얼마예요? 0입니다.
요것들을 G에 넣을 건데 아까 했던 말 반복. Gx는 다항함수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어디서든지 다 같아요. 이거 어차피 G0일 거고 G-1일 거고 G0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보다 G0이랑 G-1이 같으면 연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가지 사실을 합쳐보니까 어때요? Gx라는 3차 함수는 1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다 같은 값을 가지면 저 합성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써보면 이거라고요. 얘까지.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값이면 되겠다. 인데 이 세 개가 다 값이 얼마래요? 3이래잖아, 3.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 가지고 GX 찾을 때 우리 어떻게 찾죠? 1학년 때 좀 했을까 싶은데 GX는 어떻게 생겼다? 얘 때문에 X, 얘 때문에 X 더하기 1, 얘 때문에 X 마이너스 1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뭐 온다? 더하기 3 온다. 그죠?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1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GX가 될 거다라는 거네요. 뭐 전개하셔가지고 답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마지막 문제지. 이미지로 이 상황을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두 번째로 달려있는 G는 F에서 나오는 함수값, F의 값을 정의역으로 때려 넣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을 때 X에다 뭘 대입하면 Y좌표로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지? Y좌표로 뭐가 나오는지를 다시 G에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펴보면 이런 건데 X가 이렇게 차근차근 변하는 동안에 Y도 차근차근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디가 문제라고? X가 0이 되는 순간이 문제라고요. 0이 될 것처럼 했는데 그때 Y좌표 살펴보니까 Y좌표가 1이 될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0이 나가는 거야. 다시 1이 될 것처럼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F를 한번 통과한 녀석은 1이 될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는 0이 빡 나가고 갑자기 다시 1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서 받아먹는 G 입장에선 1이 될 것처럼 들어오다가 1이 안 들어오고 갑자기 0이 들어온 거야. 근데 난 뭘 원한다고? 연속을 원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서 받아먹는 녀석은 1이 들어오나 0이 들어오나 난 똑같은 거 쌀 거야. 이러면 된다고요. 1이 들어오나 0이 들어오나 난 똑같은 거 쌀 거야. 네가 뭐 1 주든 0 주든 상관없어. 이런 이야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보면 X가 차근차근 변하는 동안에 Y좌표가 점점점 0이 될 것처럼 하죠. 실제로 0에 도착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어때요? 0이 아니라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나가요. 위에다 때려 넣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보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가 F, 얘가 G거든. 내가 여기다가 이 근처의 값들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싸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을 뱉어낸다고요. 그럼 밑에 있는 G 입장에선 0이 들어오다 말고 갑자기 마이너스 1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난 뭘 원해? 연속적으로 변하는 걸 원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G가 난 0이 들어오나 마이너스 1이 들어오나 똑같은 거 쌀 거야. 0이 들어오나 마이너스 1이 들어오나 나는 똑같은 거 쌀 거야. 이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볼 때 옆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옆에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왜냐면 밑에 있는 G 입장에선 fx의 함수값이 들어오는 거니까 야금야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에서 갑자기 0으로 바뀌고 다시 1로 바뀌어요. 0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그럼 G는 어쩐다고? 1이 들어오나 0이 들어오나 마이너스 1이 들어오나 그냥 같은 값이 나가면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식으로 찾자면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이미지는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F가 1이랑 0이랑 막 왔다 갔다 하네.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왔다 갔다 하네. 그럼 G 입장에선 뭐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같은 값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빠르게 얘를 찾아내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곤란한 문제들은 좀 다 풀어봤고요. 잔소리 끄고 해요.